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편입을 통해 8개월 만에 경희대학교로 편입 합격한 김희선입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재수를 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나 배운 그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학벌에 대한 아쉬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저의 전적대학교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느꼈습니다. 또 배움에 대한 아쉬움은 주변 학우들의 공부하는 정도나 분위기, 타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수준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제가 편입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심화반 커리큘럼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요. 1, 2월을 공부한 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쉬다가 갑자기 7월 달에 심화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응하고 나서는 가장 큰 성장을 느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심화반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 많았고 탑7에서는 조금 더 쉬워지고 파이널에서는 탑7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심화반의 난이도 자체도 어려웠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심적으로 압박이 많은 시기였지만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들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자극을 받고 버텼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르타반이 아닌 심화반을 가라고 추천해 주셨던 나정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 제도가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요. 1, 2월에 편입 영어를 잠깐 배운 것 외에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7, 8월에 갑작스럽게 심화반으로 오게 되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2월 달에도 성적이 올랐던 편인데 담임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거나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학습법이나 다른 학생들 수준, 제 수준이나 위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멘탈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쭉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모두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현송쌤께서는 A 대 B 구조로 지문을 분석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의 지문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프린트를 정말 많이 나눠주셨던 선생님이었는데 특히 동의어 X파일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어가 매우 약한 편이어서 해커스 초록이 복화만 외운 정도였는데 커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동의어 X파일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본 시험에서 동의어 X파일에 들어있던 단어가 실제로 정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정쌤께서는 문법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문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정쌤께서는 문법을 보다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딱 나누어 떨어지기보다는 이론의 결을 조금 더 알려주시는 느낌이어서 늦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문법을 튼튼하게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시험장에 갈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휘는 해커스 복화를 1월 달에 모두 외우고 해커스 기출 복화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해커스 기출 복화를 학원에서 시키는 만큼 평일에 외우고 주말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1, 2월에는 거의 숙제 외에는 단어만 몇 시간씩 앉아서 외웠습니다. 이후 공부를 쉬는 기간에도 초록이 복화는 계속 보면서 단어 시험을 응시했고 초록이와 현송쌤의 동의어 X파일을 중점적으로 계속 예습, 복습했습니다. 문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외워두고 주말마다 복습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이 정착된 뒤에는 저만의 문법 노트를 주말마다 조금씩 작성했는데 이 노트는 시험장에서나 시험 전날에 한번 쭉 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독해는 매주 나오는 시사 프린트를 해석하는 연습을 했는데 꽤 어려워서 주말에 하루 종일 사전을 찾아보고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안 되면 번역기라도 돌려보고 했던 점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논리는 남들보다 특히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파트여서 기출 엔제 문제집을 사서 감이 올라올 때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풀다 보니까 논리는 푸는 것보다 문제 해석,
해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선생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어디서부터 봤을까? 어디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논리는 풀었던 문제도 어차피 또 틀리기 때문에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슬럼프를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늦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지쳤다는 느낌보다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불안감은 성적을 올리고 나서야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적을 올리기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안 되면 되게 만든다. 내가 이걸 못해? 난 나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짱 먹을 거잖아. 이러면서 깡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공부는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월부터 쭉 편입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건강이 망가져서 병원을 다니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것이 건강 문제였어요.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쉬고 공부하기 싫으면 운동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고급 취미라는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취미라고 생각하면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딱 즐길 만큼만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일단 학원비 아까운 마음으로라도 꼭 나가는 게 좋지만 사소하게 자습이 하기 싫다거나 단어를 너무 외우기 싫다거나 하면 쉬어준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가면 안 되겠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으니 공부를 교양 있는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고 쉬는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10월까지는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고 11월부터 수험생 마인드 장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합격했으니 나도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편입의 문은 좁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더 잘 맞는 공부법이 있기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본인과 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